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와 교회 소모임에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의 확산이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49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59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3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제 50명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신규 확진 사례 49건 가운데 46건은 지역 내 감염, 나머지 3건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됐는데 서울 19명, 인천 17명, 경기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48명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늘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2명, 부천 물류센터 관련 2명, 수도권 개척교회 소모임 관련 10명, 서울 중구 보험 대리점 관련 3명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산발적 감염 사례가 오늘 3차 등교 개학을 시작한 학교나 지역사회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단시설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의 고1, 중2, 초3, 4학년의 3차 등교가 시작된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가 519개 학교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불발된 학교가 지난달 28일 838개 교에서 나흘 연속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그렇지만 등교 수업을 조정한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여겨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올해 안에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 내 국산 치료제의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끝까지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금년 하반기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실시 비용 1천억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연구를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 분야로 설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안에 긴급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최첨단 방역 물품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전략적 지원 대상인 우수치료제 및 백신 후보 물질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하여 연내 치료제 개발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네,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미국 내 시위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수도 워싱턴의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종교시설을 방문하자 종교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시위 인파가 늘 몰리는 백악관 뒤편 라파엣 공원에 높이 2m 넘는 쇠 울타리가 쳐졌고 헌병대 등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군 당국은 다른 주의 주 방위군 1,500여 명을 지원받아 워싱턴 DC에 추가로 배치해 수도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9개 주에 소집된 주 방위군 규모도 18,000여 명으로 이라크 등 해외 파병 3곳을 합친 규모와 맞먹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지금까지 시민을 군으로 무력 진압할 상황은 보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 반발했습니다. We don't think that the active duty military should be used on American streets against Americans.
it's an inappropriate use of our military.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과 시위를 구분하지 않고 약탈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See, the president doesn't want to speak about the killing of Mr. Floyd. The president wants to talk about just looting. 미국 40여 개 도시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낮 시간 집회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뉴욕에선 간호사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시위에 힘을 보탰고 LA의 시위대는 흑인 플로이드 씨의 목이 경찰관에게 눌렸던 시간을 상징하며 9분간 도로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를 방문해 성경책을 들어보인 데 이어 워싱턴 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 대주교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톨릭의 가치를 어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스포츠 선수의 지지 선언에 이어 미국 음악산업계는 일상을 멈추자고 제안했고 게임업계는 신작 출시를 미뤘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미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말라. 인종차별에 등을 돌리지 말라. 나이키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자면서 선보인 광고입니다. 미국 음악방송 채널 MTV는 8분 46초 동안 검은 화면에 숨을 쉴 수 없다는 자막만 내보냈습니다. 8분 46초는 백인 경찰의 무릎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른 시간입니다. 늘 환하게 불을 밝혔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저항의 표시로 조명을 껐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시위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고 팝스타 씨도 항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고무탄 세례를 맞은 시위대 구조에 나섰습니다. 가수 겸 배우 제이미 폭스는 샌프란시스코 집회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동참해달라며 단상 위에 섰습니다. So I hope that we keep the pressure on them and let them know that we're here with solidarity, that we're here with peaceful, but we are aggressive. EA 스포츠와 소니 등 게임 산업계는 지금은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 저항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라며 신제품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는 국경도 넘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제이던 산초와 마르쿠스 튀랑은 무릎을 꿇는 골 세리머니로 인종차별에 항의의 뜻을 나타냈고 영국 축구팀 리버풀도 훈련에 앞서 단체로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습니다. 복싱 챔피언 메이웨더는 오는 9일 열리는 플로이드의 장례식 비용을 자신이 전액 부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유족들에게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해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항의 시위에 동조한다고 답했고 동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로 나타났습니다. 또 항의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적절한 대처였다는 평가는 33%로 집계돼 39% 수준인 국정 지지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통과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 올 들어서만 3번째인 이번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28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경제 주력 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고용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5조 원, 내수, 수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디지털과 녹색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5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 소비 쿠폰을 1,684억 원어치 지급하고 가전제품 구입 지원 예산도 3천억 원 늘립니다. 정부는 소요 재원의 약 30%인 10조 1천억 원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1조 4천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대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 23조 8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5%로 높아지게 됐지만 정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아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복지분야 담당 제1차관과 보건분야 담당 2차관으로 복수 차관을 두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서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 개발 등을 연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날이 더워지면서 KF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지자 숨쉬기가 쉬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허가했습니다. KF94나 80 대신에 KF-AD란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여름용 마스크에 대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개당 420원 정도에 팔리던 치과용 마스크.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 한때 한 개당 3,000원, 7배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KF80이나 KF94가 피로도를 많이 가중시키는 편이라 사람들이 덴탈 마스크 찾는 수요가 점점. 정부가 생산을 독려해 현재는 한 개당 1,480원 정도로 가격을 잡았지만 이 정도면 아직도 K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와 맞먹는 가격입니다. 본격 여름철 수요 폭증에 대비해 식약처가 보건용과 치과용의 장점만 뽑은 이른바 비말 차단용 5종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마치 KF 보건용처럼 얼굴에 바짝 붙여서 쓸 수 있는 입체형은 물론 치과용 마스크와 외관상 별 구별이 되지 않는 평판형 제품도 나왔습니다. 미세 입자 차단율이 보건용만큼 높진 않아도 침방울은 충분히 막아줍니다. 최대 장점은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한다는 것. 얼굴이 닿는 안감과 정전 필터 등 두 겹으로 돼 있고 보건용 마스크 무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업체들은 곧바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 20개 라인 중에 일단 4개 라인을 활용해서 하루 20만 개 정도의 비말 방지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금주 중에 시판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에서 개당 5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이달 안에 마트나 약국에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쯤 하루 생산량이 수십만 개에 이르면 치과용 마스크 가격도 한 달 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식약처는 기대합니다. 한 개당 1,500원인 공적 마스크 또한 조달청과 업체들 간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가격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역 안에서 갑자기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함몰되고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남성은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앞.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용의자 이모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혹시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반성 안 하세요?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로 어제 저녁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갑자기 피해 여성의 어깨를 치더니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크게 다쳐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뼈 수술이다 보니까 통증이 심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요. 정신적인 게 너무 커서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울고.
이 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폭행하기 직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치며 서울역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철도경찰 조사에서 졸리다는 말만 반복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범행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다시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이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훈계 차원에서 가방에 가뒀다고 하는데 아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9살 아이는 발견 당시 60cm 높이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제 저녁 7시 반쯤 119 구급대원들은 아이를 들것에 실어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119 신고는 아이의 의붓 어머니가 했습니다. 모친이 신고했고요. 수문하신다고 신고를 했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아이를 비좁은 가방 속에 가둔 것 역시 아이의 43살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3시간 뒤 소리도 없고 움직임이 없어 다시 가방을 열었더니 아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더구나 아이의 얼굴 등에선 멍자국 등 학대로 보이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의붓 어머니 등 부부가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눈도 있고요. 팔 같은 데도 있고 이전에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A군 말고도 2명의 자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각각 15살, 11살로 이 여성의 친자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의붓 어머니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10대 자녀 2명이 학대를 방조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계속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강원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5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5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낮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하락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시세 급락, 무상교육 정책 등 공공서비스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이나 외식비는 줄어든 반면 가정 내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은 3.3%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중국산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도내 온라인 입점업체 21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닭갈비와 감자떡 등 강원도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1곳을 적발해 16곳을 형사 입건하고 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비롯해 중2, 초등 3, 4학년 학생들이 오늘 첫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 등교하는 학생은 고1 13,200명, 중2 11,800명, 초등 3, 4학년 24,400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16만 6,700명의 학생 중 79%가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초등 5, 6학년, 중등 1학년의 4차 등교는 오는 8일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각급 학교들은 등교 격일제나 격주제를 시행하며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강원도 의회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정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경기장 사후 활용과 정부 지원은 미약하다며 이번 청소년 올림픽에선 정부 지원을 70%까지 올리고 사후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춘천시의 사막산 로프웨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소유지에 연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각각 66m와 68m 길이의 사막산 로프웨이 지주 2개를 춘천시 송암동 소재 도유지에 설치하도록 한 강원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강원도는 500억 원 규모의 춘천시 사막산 로프웨이 조성과 레고랜드, 삼천동 관광호텔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원주, 전주, 부산 등 전국 예식장을 돌면서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받아 훔쳐간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7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으로 구성된 절도단은 혼주인 척을 하며 하객에게 축의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모두 31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 평생학습관이 오는 8일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강합니다. 먼저 8일에는 정보화와 외국어, 그림과 서예 등 32개 과목 수업이 진행되고 오는 15일부터는 생활체육과 요리, 악기 등 33개 과목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노래교실과 어린이 스피치, 플룻과 오카리나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5개 강좌는 코로나19 진정 이후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현충일 추념식을 축소하고 시청 앞 호반광장에 자율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율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운영되며 기관과 단체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민들과 유족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분향할 수 있습니다. 참배를 할 때는 최소 1m에서 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발열 확인과 손소독, 간격 유지 등을 위해 안내 직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강원도민 대통합 평화기원 행사가 오는 25일 철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도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 제1교회 복원예배당에서 조찬 기도회로 70주년 행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부 공식 행사에서는 종전선언 기원문을 한국전쟁 격전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낭독하고 한반도 종전을 향한 염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직업계고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점제 교사 연구회를 지원합니다. 한 달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회는 춘천 소양고등학교를 비롯해 철원 김화공고, 강릉 중앙고, 강릉 정보공고, 원주공고, 동해상고, 태백 기계공고 등 7개 팀입니다. 교사 연구회는 앞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직업계고와 일반고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의 전문화된 선택 코스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제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시총 상위주들의 급등에 힘입어 3% 가까이 상승했고 장중 2,15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1조 원 넘게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9.81포인트 상승한 2,147포인트로 코스닥은 5.92포인트 하락한 737.6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오른 종목이 우세했던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액 호조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실적 회복세에 힘입어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정부의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랐습니다. 제일약품이 4거래일 만에 상승에 성공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제약이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난달 언택트 관련주로 급등세를 이어오던 카카오와 네이버는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되면서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6원 하락한 1216.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 꽤 더워서 올여름은 어떻게 나나 걱정되시죠? 퇴근길을 앞둔 지금 대구의 기온이 30도를 웃도고 있고요. 서울도 28.2도까지 올라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올처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도 무척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안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서쪽 곳곳으로는 아침에 이슬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9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보라보라가 방송됩니다. 연하가 피어난다. 솟아난다. 신이 난다. 지금 샴푸했거든요. TS. 아시죠? 연하의 선택. 난 다 TS다. 어떡해. 세상에.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울부짖는 아이들. 아프리카 니제르의 아이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아이들을 살리는 영양식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3 1800-1723 굿네이버스. 빗길, 안갯길, 야간 운전. 이렇게 운전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의 안전 운전법.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비가 올 때는 시야가 나쁘고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빗길을 운전하기 전 우선 와이퍼가 차창을 깨끗이 닦아내는지, 타이어의 마모는 심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고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정지 시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도 중요합니다. 빗물이 고인 곳을 지난 후에는 반드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안개가 낀 길 역시 평상시보다 시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필요한데요. 운행 전 반드시 차량의 전조등, 안개등을 켜서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에게 내 차량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일이기도 하죠. 안갯길을 운전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급 커브,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대응 시간이 부족해